저는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선천 세상을 정리하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텍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 지선이라고 했습니다. 선천 세상을 겪으면서 선과 악 등의 전체적인 분포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명확히 안 다음에 명명덕 선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과 싸우고 뺏고 죽이는 일들을 행해온 반면에 후천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민하여 이 선과 악의 분포의 끝단에서 함께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나온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이 분포를 그릴 수 있는데 드라마에서 죽은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드라마 속에서 죽고 산 것은 순전히 작가의 마음이겠지만 스토리의 개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죽고 사는 데에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후천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후천 세상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천 세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것은 소강절 선생의 원회 운세론에 근거하는데 12, 30, 12, 30, 12와 30이 계속 반복되면서 12 곱하기 30인 36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구에서의 하루의 길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스핀할 때나 점프할 때 팔을 몸에 붙이면 더 빠르게 돌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정역에서는 후천 세상이 오면 1년이 360일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구의 공전 주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 2억 년에 하루가 1시간 늘어난다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6,600만 년 정도 지나야지 1년이 360일이 됩니다. 제 추측으로는 지구의 일생을 기준으로 볼 때의 후천 개벽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 같고 현재 얘기하고 있는 후천 개벽은 우주의 1년에 해당하는 이번 원 12만 9,600년 중에서 절반인 5회 반의 시기에서 일어나는 후천 개벽이기 때문에 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기준으로 한 후천 개벽인 것입니다. 1년이 360일이 되는 것이 약 6,600만 년 후라고 본다면 그동안 우주 1년인 12만 9,600년이 500회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인류와 같은 문명이 선천의 구석기 신석기로부터 시작해서 후천 개벽을 한 다음 다시 멸망해서 소멸하는 일이 500번도 더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너스님께서는 지금은 지구가 초경을 하는 시기라고 하셨는데 황제내경 소문 상고천진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본다면 14세 정도의 나이에 해당될 것이며 최소한 20세 정도는 되어야 지구가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구의 일생을 기준으로 한 후천 개벽을 위해서는 약 20억 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100년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 스케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후천 개벽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무극의 원래 개념은 완벽한 진원을 만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에 가까운 분포를 의미할 것으로 생각되며 완벽한 진원을 위해서 23.5도 기운 지구의 자전축을 바로잡고 365.251인 지구의 1년을 360일로 바로잡는 일이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에서만 무언가를 바꿔서 끝날 일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를 다 손보아야만 하는 우주적인 차원의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천개벽은 인물개벽이라는
대명화 천기자동 무연곡의 내용에 근거해서 천에 해당하는 태양계와 별들, 지에 해당하는 지구가 신무극을 달성하지 못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두더라도 사람이 신무극을 달성하면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못한 천지의 조건 하에서라도 어긋난 만큼 보정을 해서 인간 사회와 지구의 생태계가 신무극처럼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을 후천개벽 세상의 씨앗으로 삼으면 그것이 가능할지를 예측해 본다면 일단 램지 볼튼이나 조프리 같은 인물은 악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왕좌의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후천개벽 세상으로 데려갈 사람, 데려가지 않을 사람의 태그를 붙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이 드라마에서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죽은 사람은 왜 후천세상으로 못 넘어갔고 산 사람은 어떻게 후천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데너리스 타르가리엔은 능력도 뛰어나고 윤리나 가치관도 나쁘지 않았지만 타르가리엔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인 감정 컨트롤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무극의 대칭성을 이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인물이 살아있는 한 드라마 전체의 스토리가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는 결말을 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종교 지도자인 하이스페로우는 신이나 정의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나 청렴함 등 개인적인 인격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많았지만 결국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너무 자신의 가치관만을 강요해서 이 인물을 생존시키고는 신무극의 융화, 화합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들은 라운드니스, 진원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후천 세상으로 넘어간 예도 물론 찾을 수 있을 것인데 후천 세상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획일화된 세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분포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선천 세상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보존하는 방식의 보다 입체적이고 동적인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사람들끼리 왕좌를 두고 싸우던 선천에서 함께 공존하는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계기는 나이트킹이 이끄는 화이트워커, 백귀들의 위협인데 지금 우리 앞에는 코비드19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든지 1년이 360일이 되는 일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지만 코로나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덕을 밝혀서 어디에 함께 머물러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추가적인 천재지변으로 하늘과 땅이 뒤집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 하는 비극 없이 우리들 마음속에서의 각성, 인물 개벽만으로도 이 큰 환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